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흡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호흡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폐에서부터 우리 조직세포까지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과 영상을 통해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학습 주제인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선 호흡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코, 그 다음에 기관, 기관지, 폐였죠. 근데 이 폐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폐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폐포, 포도송이 같은 폐포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얘가 표면적을 넓히고 그래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기체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얘는 또 그리고 한 겹의 세포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 교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육이 아니에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그 다음에 이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호흡이 진행이 됐었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해가 쨍쨍한 한여름을 상상해보세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수박? 에어컨? 바닷가?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저기 바닷가에서 잠수 대결을 하나 봅니다. 누가 오래 참을까요? 저런, 숨을 참지 못하고 먼저 올라왔네요. 우리는 이렇듯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호흡계가 담당하는데 사람의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기관, 기관지를 거쳐 폐 속에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폐포는 작은 공기주머니 모양으로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들숨과 날숨의 성분 비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숨은요, 흡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날숨은 호기라고 해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이마시는 것은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성분을 보면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21%가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03%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그 외 수증기 기타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들이마시는 것은 공기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뱉는 날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퍼센테이지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질소는 74%, 산소 보세요. 산소는 지금 15.7%예요. 들이마신 것보다 내보내는 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우리 몸속에 흡수해서 사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0.03%에서 3.6%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우리 몸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호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에 근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들이마시는 산소는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내보내는 이산화탄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보세요. 자,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석회수와 BTB 용액이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무색 투명한 석회수는 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리고 BTB 용액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은 석회수와 BTB 용액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무색 투명한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리고 BTB 용액은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그리고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띠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액성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BTB 용액 우리 친구들 되게 낯익지 않나요? 선생님이 광합성에서 광합성
어떤 성분을 사용하는지 이산탄소에 대해서 확인할 때 BTB 용액 실험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검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윗부분에 비춰지는 색깔을 잘 보도록 하세요. 파란색을 띠고 있죠. 얘는 지금 염기성인 거예요. 여기에다 선생님이 날숨을 불어 넣었을 때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자, 이 비커의 색깔을 색깔 변화를 좀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도록 하세요. 자, 날숨을 불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색깔이 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품 색깔에 집중해서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날숨에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석회수이고 또 하나는 BTB 용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우리가 산소를 우리 세포 속에서 흡수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건지 계속해서 설명해 볼게요. 기체 교환의 원리입니다. 기체 교환은요, 여러분, 바로 농도 차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돼요. 확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이루고 있는 입자가 운동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얘가 퍼져나갈 때 그냥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높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분자 운동에 의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실예로 향수를 뿌렸을 때 진한 향수 냄새가 교실이나 아니면 공간에 퍼져나가는 것은 농도가 진한 곳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것도 확산 현상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확산이 어떻게 기체 교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아래를 보세요. 이 페이지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선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이 둘러싸여져 있었죠, 여러분. 모세혈관.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모세혈관이 또 우리 조직 세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조직세포 사이사이에 모세혈관이 뻗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혈관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산소와 이산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산소의 농도는요, 어디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폐포이지요. 공기 중에 산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숨에 가장 적었잖아요. 그쵸? 우리 조직세포는 계속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 쓰기 때문에 산소가 계속 부족한 상태예요.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가장 높고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세포 순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디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포 안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함께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조직세포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폐포 순이에요. 공기 중에는 0.03%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세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지금 선생님이 한번 표시 다시 해볼게요. 자, 형광펜으로 바뀐 다음에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세포 쪽으로 여기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 여기가 가장 고농도이죠. 여기 고농도에서 폐포인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무엇에 의한 것이다? 확산 현상에 의한 것이에요. 이 부분 밑에다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폐포,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는 무엇이 이동한다? 그렇죠. 산소가 이동합니다. 어디가 가장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폐포가 가장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는 이동하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그랬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조직세포가 가장 높습니다. 자, 이렇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을 우리는 외호흡이라 그래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외호흡.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산 현상에 의한 기체
교환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때 나온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시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자, 외호흡은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폐포 사이의 기체 교환을 의미합니다. 자, 폐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세혈관에서.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폐포에서 지금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O2라고 선생님이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폐 쪽으로 들어오는 산소가 부족한 혈관 무엇이죠, 여러분? 물론 모세혈관이 있지만 모세혈관 되기 전에는요. 자, 심장 구조에서 폐 쪽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동맥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폐로 나가기 때문에 폐 동맥이 되고요. 자, 폐에서 산소 충전해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맥이죠. 근데 폐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폐정맥. 폐정맥은 산소가 이제 충전했기 때문에 만땅 충전해서 지금 심장으로 나가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이 폐동맥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폐포 사이에 이렇게 뻗어 있다가 그물처럼 그 다음에 다시 폐정맥으로 합쳐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호흡 과정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내호흡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이었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흡 과정에서 기체 교환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까지 공부해서 호흡계를 다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어떻게 배설하는지 배설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시간에 걸쳐 공부한 호흡 과정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